10월 29일 저녁 경찰 지휘부는 더 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관계 기관장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고화를 불문하고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잠들어서 보고 놓친 경찰청장, 이 얘기부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이요, 참사 당일 현장 경찰에서부터 경찰청장까지 이 지휘 체계가 사실상 붕괴가 되면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게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의 행적도 나왔습니다.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뭐 개인적인 아마 용무가 있어서 가신 거로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요. 더 자세하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겠습니다. 당시 청주를 방문 중이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밤 11시경 잠이 들었고, 인명사고 발생 문자 메시지 전송도 확인 못했고, 밤 11시 52분 참사가 벌어진 지 거의 2시간 가까이 됐을 때도 전화보고를 시도했지만 부재중 전화가 있었고, 지난달 30일 0시 14분 전화 보고 받은 뒤에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서울도 아니었고 등산도 했고 캠핑장에 있었다, 참사 전후로 여러 행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참 이게 경찰 지휘 라인에 그 어느 한 사람도 제 역할을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정말 저는 통탄스럽습니다. 그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다 그러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정말 진한 아쉬움이 남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윤희근 청장은요, 취임한 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라벨이라고 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가질 수 있죠. 제천에 친구들하고 무슨 등산을 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3개월밖에 아직 이제 이 임명된 지 안 됐고, 더군다나 그날 당일은 요즘 연일 이 주말이 되면 이 광화문 일대가 마비될 정도로 사실은 시위가 그날 참사 당일만 해도 15건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집회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까지 행진도 하고 모든 경찰력이 동원된 그때였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윤희근 청장이 본인의 개인적인 일로 가서 산행을 하고 있었던, 과연 그게 가능했던가라는 의문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자, 경찰청장 정도 되면 이렇게 본인이 움직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될 수 있는 연락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 비서관이나 보좌관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경찰청장이 이렇게 외부에 가더라도 최소한 연락 라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희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기자들도 저 같은 경우도 어디 휴가를 가더라도 비상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은 항상 만들어 놓고 가야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기자들도 그러는 판에 실제로 이 경찰력의 총수라고 하는 경찰청장이 어디 외부에 가서 있으면서 연락이 안 됐다? 더군다나 11시부터 잠을 자서 아예 통화가 안 됐고, 그래서 그날 새벽에 연락을 받고 황급히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예전에 경찰청장들은요, 되면 자기 사무실에 저 침대 깔아놓고 이런 상황에 있으면 비상대기하고 이랬던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김강호 서울청장 자기 집에서 편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관사에 들어가지도 않고. 경찰청장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현장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한 사람이 부재중이면 한 사람이라도 지금 이 청장이 나와서 했어야 될 텐데, 서울청장과 경찰청장이 동시에 지금 집에 가고 어디 산행을 가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 윤희근 경찰청장의 당시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인들과 본인 본가가 있는 충북 청주를 찾았고,
월악산도 등산했고 캠핑장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취침을 했다. 정확히 이 산 캠핑장에서 잠든 건지 본가 가서 잠든 건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문자 수신도 안 됐고 상황 담당관 보고도 안 됐고 이게 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연락 아니겠어요? 물론이죠. 저희도 이제 경찰 출입 기자를 좀 해봐서 경찰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대응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날 당시에 무슨 대통령 있는 용산을 비롯해서 광화문 일대에서 아주 진보 보수 단체들이 충돌이 우려되는 그런 시위들이 계속 열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태원에서는 수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그런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 경찰청장이 밖에서 지인들과 자기 고향에 가서 등산하면서 뒷골이 땡기지 않았을까요? 이거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것 같거든요. 언론사 같은 경우도 편집국장이 만약에 이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편집국장이 나 몰라라 하고서 그냥 없어져 버린다면 그러면 이게 도대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 신문은 어떻게 나올 것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저분이 나와서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본인의 대응이 제일 미흡했던 거 아닌가요? 그것도 나와서 이렇게 유체 이탈 화법을 하듯이 남들에 대해서 하위직 그런 자기 부하들에 대해서 현장의 대응이 미흡했다? 일일이 신고가 태만했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지금 보니까 제일 심각한 게 본인이었네요. 본인의 대응이 제일 심각했는데 저기서 자기 마치 후배 경찰들한테 그 사람들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어떤 지도자로서 지휘관으로서 책임은 나에게 공은 부하에게라고 얘기했는데 책임은 다 부하한테 돌리고 본인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뒤늦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김재혁 비대위원 두 분 다 어쨌든 언론인이시기 때문에 언론사도 당연히 사회적 책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연락망이나 수시로 소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의료진도 마찬가지,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히 촌각을 다툴 때는 본인 개인 일정과 상관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심지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경찰 공무원. 우리나라 치안을 담당하는 박성 비서관님. 근데 문제는 11시 잠들기 전에 글쎄요, 윤희근 청장이 잠을 들 비슷한 시점에 일단 먼저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고 행안부 장관 혹은 경찰청 수뇌부들 대통령이 먼저 윤희근 청장보다 1시간 정확히 13분 먼저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참 충격적이기도 하네요. 정말 도대체 국가가 운영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보다 먼저 알았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사실 그 근간을 보면요. 대통령실이 경찰과 소방 이 두 곳에서 이제 보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경찰 라인은 아예 보고가 굉장히 늦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심지어 지금 경찰청장은 자느라 이 보고를 못 받았다? 심지어 연락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말에 헬로윈 인파가 있고 어쨌든 집회와 시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경찰력이 동원되는 상황이었더라면 한 번이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 또 결정권자로서 이런 상황들을 잘 챙겨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적어도 잠에 들기 전이라도 여러 가지 상황들은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쉽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것이 고위공직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위공직자가 결국에는 지휘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그 권한을 주는 것이지 절대 밑에 사람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분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취임 3개월 만에 최대 위기라는 표현도 대단히 순화시킨 표현인 것 같고 기수문을 넘어서 파격 승진한 윤희근 신임 청장이었는데 일단은 당시 참사 당일 11시에 잠들었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